후쿠오카 영상 1편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도 저희가 다녀온 호텔과 식당들 후기를 남겨보려고 해요. 요우인 투어와 다른 식당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 링크를 걸어둘게요. 아침 산책을 하며 빅카메라에 들려 위스키 구경을 하고 편의점 음식 중 꼭 먹어야 한다는 샌드위치로 아침을 해결했어요. 이날은 나카스 텐진을 계속 오갈 계획이라 편하게 1일권을 발권했어요. 오늘의 점심은 히츠마부시 빈초를 먹으러 갈 거예요. 장어덮밥 리뷰를 보면서 대부분 웨이팅을 하셨다고 해서 저는 또 열심히 찾아서 예약 가능한 곳을 찾았고, 이곳은 예약을 여러 사이트에 게시해뒀고 그중 구글 예약이 가능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구글 지도에서 가게 이름을 검색한 후 예약을 진행하고, 예약 내역은 연락처 정보에 들어있는 메일로 오시니 확인하시면 돼요. 평일 점심시간인데 생각보다 여유로운 분위기였고, 홀에 빈 좌석이 많았는데 저희는 예약을 해서인지 방으로 된 좌석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이곳은 당연하게도 히츠마부시로 드시는 걸 추천해요. 저희는 생각 없이 일반 장어 덮밥으로 주문했는데 히츠마부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장어 덮밥입니다. 장어구이 정식으로 주문하면 밥과 구이를 따로 준비해 주시는데 그냥 쌀밥이라 장어구이 간이 좀 더 세게 들어있어요. 제 건 장어구이 덮밥인데 양이 적어 보여도 맥주와 함께 먹으니 딱 좋은 정도. 히츠마부시 빈초 후기를 보면 런치 세트가 가성비가 좋다고 하셨는데 메뉴판에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손으로 그냥 X자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런치 세트는 주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어의 윤기가 잘잘 흐르고 덮밥은 소스가 밥에 뿌려져 있어서 밥과 장어가 훨씬 더 잘 어울려서 맛있더라고요. 점심을 먹은 뒤 나카스 지역을 구경하려고 이동했어요. 참고로 히츠마부시 빈초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돈키호테 나카스점이 위치해 있어요. 게다가 돈키호테 건물에서 지하철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지하철 1위권이 있어서 나카스점에서 쇼핑을 하고 다시 숙소에 들려서 짐을 두고 다시 나카스로 넘어오는 일정이 가능했어요. 여유롭게 나카스강 주변을 산책하던 중 보이는 행사장. 이때가 골든위크 기간이어서인지 후쿠오카 여기저기서 행사가 정말 많았었는데 이곳은 큐슈 지역 맥주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맥주뿐만 아니라 함께 먹을 수 있는 안주들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 먹은 뒤라 배가 너무 불러서 맥주 한 잔 못 해보고 온 게 아직도 아쉽네요. 중간중간 리커샵 투어는 필수라서 이동 동선이 다 리커샵 위주였어요. LQ 가격 정보는 상단에 링크를 걸어뒀으니 참고해주세요. 늦은 저녁 겸 술 한잔을 하기 위해 찾은 이곳은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식당인데 파파고로 직역하니 주방 주걱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들어서니 다들 놀랄 정도로 작은 동네 식당이었어요. 사실 이날 가려던 스시집이 두 곳이 있었는데 골든위크로 1순위, 2순위 모두 영업을 안 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글 지도로 고등어회 파는 곳을 찾다가 만난 곳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곳의 자세한 리뷰는 상단 링크로 이동해 주시고 다양한 안주, 술을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스키드 삼겹살. 우와 약간 그거다. 후쿠오카에 온 지 4일 만에 드디어 먹는 이치란 라멘. 제대로 된 해장을 위해서 전날 과음을 해두는 큰 그림을 저희가 그렸어요.
이날은 후쿠오카에서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라 걸어가는 길마다 공연을 하고 있었고 가는 곳마다 활기찬 분위기여서 괜히 더 신나는 마음이었어요. 이치란 라멘은 체인이 많이 있고 어딜 가나 다 맛있다고 해서 굳이 본점을 가진 않았어요. 기다리는 해주세요. 동안 라멘 주문표를 작성해 두는데 앞장은 일본어지만 뒤로 돌리면 한글이 나오니 편하게 주문 가능하세요. 개인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빨간 소스 2배로 했고 이미 이치란을 먹어본 신랑은 4배로 선택했습니다. 건물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키오스크 기계에서 결제를 한 뒤 안으로 들어와 계단에서 한 번 더 웨이팅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도 회전율이 좋아서 빨리 자리가 나는 편이에요. 독서실 같이 조용한 분위기에 얼굴이 안 보여도 직원분들이 엄청 친절하세요. 자리 뒤편에는 옷걸이가 있어서 가방이나 옷을 걸어둘 수 있고 아기 의자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 이치라는 항상 동그란 그릇이었는데 여기는 네모난 반합 같은 데 주더라고요. 차슈는 기본 라멘에도 2장씩 들어있는 거 다들 이미 알고 계시죠? 신랑은 매운맛이 4배였는데 조금 맵다기보다는 짠맛이 첨가된 듯한 느낌? 제 입에는 2배가 딱이었고 계란이랑 김은 무조건 드세요. 마지막 1박은 캐널시티 후쿠오카 워싱턴 호텔로 이동했어요. 텐진에서 공항 라인으로 하카타 역으로 가도 되고 저희처럼 나나쿠마선을 타고 구시다 진자마에 역으로 가도 돼요. 이곳은 캐널시티와 연결되어 있어 이동이 편하긴 한데 앞에 삼박했던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텐진보다 가격도 비쌌는데 저희가 묵었던 룸은 환기가 제대로 안 돼 화장실 냄새도 나고 전반적으로 오래된 느낌이라 추천하고 싶은 곳은 아니에요. 사실 샴드벤과 가까워 공항 가기 전날 이곳으로 간 건데 골든위크 흉으로 이것마저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고 나카스 지역으로 넘어가 위스키 구매는 성공했습니다. 캐널시티에 가면 꼭 봐줘야 한다는 분수쇼. 마침 제가 간 시간이 디즈니 타임이라 디즈니 영상이 나오고 분수쇼 시간도 조금 더 길다고 들었어요. 귀여워. 저희는 2층에 자리를 잡았는데 구조물이 가려서 조금 답답하고 난간 때문에 아이들이 보기에 조금 힘이 드니 아이들과 가시는 분들은 미리 가셔서 자리를 선점하세요. 디즈니 감성이 부족한 저희는 마지막 날 저녁을 위해 술을 한잔하러 갑니다. 마지막으로 우설구이와 대창구이를 먹고 싶어서 급하게 구글 지도를 찾아서 갔어요. 멀리서부터 보이는 웨이팅을 보고 엄청 기다려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빠른 회전율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찾아보니 이곳은 라멘 가게더라고요. 줄만 보고 맛집을 찾아왔구나 싶었는데 저희가 가려던 곳은 그 옆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한국어 가능 직원분이 계신다는 글을 봤는데 계속 트와이스 노래가 나오고 식당도 좀 한국식이더라고요. 뭔가 잘못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았으니 호르몬과 우설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맥주도 빠질 수는 없죠. 여태껏 먹어본 우설구이 중에 가장 혓바닥스러워서 조금 놀랐어요. 하다하다 혓바닥까지 먹나 싶지만 우설 한번 드시면 이 식감 잊지 못하실 거예요. 호르몬 비주얼은 맛있어는 보이는데 우설구이는 정말 맛있었어요. 남편이 대창구이를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대창구이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었는데 솔직히 맛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주문한 것만 먹고 나왔고 이곳은 주소를 따로 공유해두진 않을게요. 숙소로 바로 돌아가기엔 아쉬워서 나카스 야타이 쪽으로 걸어갔는데 버스킹하는 분들도 보이고 젊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후쿠오카 가기 전에는 포장마차를 갈 생각이 있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맛은 포기하고 분위기를 사 먹으러 가는 곳이다. 웨이팅도 길고 가격도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웨이팅도 싫어하고 돈 내고 맛없는 음식 먹는 거는 더 싫어하는 저희는 야타이는 이렇게 구경만 하고 오는 걸로도 만족했어요. 포장마차 거리를 지나서 다리 위에도 포차가 열려 있었는데 축제에 들어서는 야시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드디어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기 전에 3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서둘러서 움직여야 했어요. 친구들에게 부탁받은 산리오샵에 들려서 쇼핑도 하고 신랑이 좋아하는 원피스도 구경해보고 괜히 아쉬워서 어제 분수쇼가 열렸던 광장에도 잠시 앉아봤네요. 밥만 먹고 얼른 공항으로 들어가야 해서 줄을 안 서는 식당을 찾았는데 오코노미야끼 가게예요. 메뉴가 심상치 않은데 넘버원이라는 정강석화를 저희는 주문했습니다. 사이드로 만두도 하나 주문했는데 크기가 엄청 작아요. 이거 한 3개 먹어야 비비고 왕교자 하나 정도? 오코노미야끼 안에 고기, 오징어, 부추, 차조기가 들어가고 메밀면과 우동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우동으로 선택했어요. 1인분이라고 나오는데 드셔분들 후기를 보니 양이 많다고 해서 저희도 하나만 주문해서 나눠 먹었는데 보통 정도의 식사량이시면 2명이서 나눠 먹기 나쁘지 않은 정도예요. 저 가운데 뭉쳐있는 풀들이 차조기인데 일본의 깻잎 같은 거예요. 이게 향이 좀 강해서 저는 빼고 먹었어요. 소스가 위에 뿌려져 있어도 짜지도 않았고 오히려 면 안쪽에는 싱거워서 저는 소스를 추가해서 먹고 고기가 육전처럼 들어가 있어서 특이했는데 저희처럼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식사하러 오기 괜찮은 곳이었어요. 저희의 후쿠오카 여행 스토리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은 위스키 리뷰로 돌아올게요. 안녕!